돈을 열심히 모아서 3, 4천만 원으로 프리미엄 국산차를 산다면 일단 그랜저가 생각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랜저를 사려고 보다 보니 살짝 고개를 돌렸는데 G80도 살 수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두 차종 중에 어떤 걸 사야 좋을까 생각을 하면 정말 혼란스러운데요. 이 두 차종은 제가 가장 많이 판매하는 차종이기도 하고요. 한 달에 수십 대씩 판매를 하는 차예요. 오늘 비교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내가 뭘 사야 하는지, 뭐가 더 좋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중고차 업체 보셨나요? 최다 자격증 보유, 자체 카센터 운영,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 확실한 AS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 그랜저는 되게 사이즈가 더 커 보이죠? 그리고 G80은 확실히 럭셔리하고 우아해 보입니다. 이렇게 크롬을 많이 사용한 모습만 봐도 그랜저랑은 좀 차이가 있죠. 반면에 그랜저는 좀 더 이제 미래지향적인 느낌, 좀 더 과감하고 젊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외관만 봤을 때는 그랜저가 약간 더 커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실내 사이즈는 두 차종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일단 1열도 너무 넓어요. 컬럼식 기어가 이제 채택이 되면서 실내 공간이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전륜이기 때문에 2열 공간 또한 엄청나게 광활합니다. 이렇게 이제 히든 도어 방식으로 되어 있고 프레임리스 도어 방식으로 또 이제 되어서 이렇게 또 이제 차를 탈 수가 있죠. 2열도 너무 넓다. 이게 전륜구동 방식이 왜 넓냐면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앞바퀴에 전달하는 앞바퀴 굴림 방식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엔진이 앞에 있고 바퀴도 앞에 있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넓게 빼기에 최적화된 조합입니다. 반면에 이제 G80은 전륜구동 방식이 아니라 후륜구동 방식이에요.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뒷바퀴로 전달을 해서 뒷바퀴가 메인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G80도 사이즈 자체는 그랜저랑 비슷해요. 5m 정도 되는 이제 준대형 세단이고 1열 공간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다이얼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면서 이쪽에 약간의 제약이 생기고, 또 이제 후륜 구동이라서 뒷바퀴로 이제 동력 전달하는 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좁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1열에서는. 근데 2열에서 좀 차이가 있죠. 일단 들어갈 때부터 좀 좁아 보이는데, 아까 제가 그랜저는 이 옆으로 되게 편하게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G80에는 이렇게 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레그룸 공간에도 약간의 제약이 좀 더 좁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장도 낮아. 차체가 약간 더 낮다 보니까 확실히 그랜저보다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이 G80은 실내가 좁아지는데 왜 굳이 후륜구동을 사용을 할까요? 후륜구동에서 나오는 이점도 있기 때문인데요. 뒷바퀴가 차를 이제 밀어주는 듯한 승차감을 제공해주면서 좀 더 이제 부드럽고 좋은 승차감을 제공해줍니다. 승차감도 비교를 해볼게요. G80부터 가시죠. 엔진 라인업은 이제 제네시스 G80 모델 같은 경우는 2.2 디젤이 있고요. 또 2.5 터보 가솔린, 그리고 3.5 트윈 터보 가솔린 이렇게 있고, 그랜저는 2.5 자연흡기, 3.5 자연흡기, 3.5 LPG 이렇게 있는데 오늘 비교할 모델들은 둘 다 2.5입니다. 일단 2.2 디젤은 워낙 많이 안 팔린 모델이고요. 그리고 3.5 뭐 자연흡기나 이제 3.5 터보는 약간 욕망의 영역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합리적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이제 2.5에서 이제 비교 시승을 하는 건데요. 확실히 제네시스는 부드럽습니다. 4기통인데 300마력이 넘다 보니까 엄청나게 경쾌한 이제 출력을 이제 보여주고, 확실히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들어. 약간 좀 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로 나가면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되게 더 좋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확실히 제네시스는 이제 소재에 많이 신경을 쓴 게 외부에서 되게 지금 시끄러운 소음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내로 유입이 거의 안 됩니다. 핸들도 이 스포크가 많이 들어가진 않아서 되게 잡기가 편해요. 그리고 얘가 지금 18인치 휠이라서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옵션은 따로 안 들어갔거든요. 사실 18인치 휠이 이제 휠이 작다 보니까 승차감에 확실히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아주 만족스러운 승차감이 나온다. 국산차에서는 타 클래스가 확실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구름이 조금 있고 최고 기온은 25도. 확실히 실내에서도 좀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는 게 이런 날씨까지 알려주고 고맙네요. 그리고 출력이 확실히 떨어져요. 얘는 이제 200마력 초반이다 보니까 이게 속도를 좀 올리려고 할 때 힘이 좀 덜 받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정숙성 면으로 봤을 때는 진짜 G80 못지않다. 아까보다는 약간의 엔진 소음이 조금 더 들어오는 느낌은 있긴 하네. 일상 주행에서 막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딱 이렇게 1대1로 비교 시승을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2.5 모델도 이제 RMDPS, 이제 신형 방식의 MDPS 핸들 조향 방식이 들어갔고요. 딱 제가 딱 흔들면 흔드는 그 즉시 바퀴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직결감이 되게
좋고, 그리고 8단 미션이 적용이 돼서 변속을 할 때도 되게 부드럽게 변속이 됩니다. 승차감은 G80 승. 근데 이제 GN7 모델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는 말할 것도 없이 조용하고요. 하이브리드 전용 승차감 개선 옵션이 들어가면서 또 많은 승차감의 이점이 있거든요. 뭐 코너나 롤링이나 방지턱이나 이런 데서 이점을 주기 때문에 그랜저 2.5 승차감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도 한번 운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약간 방지턱 넘었을 때 느낌이 제네시스보다는 GN7이 약간 더 딱딱해요. 그러니까 원래 GN7도 그렇고 G80도 그렇고 되게 물침대 같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형 모델로 넘어오면서 되게 많이 이제 하드해졌고요. 그 중에서도 GN7이 약간 더 하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드하다는 거는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고속주행 안정감이나 롤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승차감이 독일 차들처럼 딱딱한 서스펜션 세팅이 좋은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장단점이 있긴 한데 물침대 같은 이제 시내주행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물렁한 서스펜션이 나을 거고요. 고속주행 위주의 약간의 스포티한 느낌도 원하신다면 딱딱한 하체 세팅이 더 좋습니다. 자, 또 이제 중요한 점 있죠. UGB. UGB가 이제 차에서는 거의 8알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UGB가 상관없다면 다들 강가 많이 된 S클래스를 사는 게 가장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차종 UGB는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일단 2.5 모델 기준으로는 배기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똑같습니다. 보험료 조회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G80 모델이 65만원, 그리고 GN7 2.5는 62만원으로 3만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유류비도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 리터당 1kg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제네시스 G80이 조금 더 연비가 안 좋긴 하지만 월로 계산했을 때는 한 2만원 정도가 이제 더 든다. 그리고 소모품 교환비를 또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 저희가 이제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랜저보다 G80을 5,000원 더 받아요. 그것도 이제 뭐 공임이 더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필터 가격이 5,000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5,000원만 딱 더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미션 오일을 교체를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G80이 한 2배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그랜저는 미션 오일 교환을 할 때 순환식으로 많이 교환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후륜구동 차들은 미션 오일 팬까지 작업을 같이 하다 보니 이제 2배 정도의 미션 오일 교체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소모품비도 조금씩 더 들어가긴 하지만 10만대 정비하는 품목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이제 매달 더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UGB는 사실 원로 계산했을 때 체감이 많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고장률도 이번에 나온 모델들 진짜로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제네시스 G80도 마찬가지, 또 그랜저 GN7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 그랜저 엔진은 오일 감소 이슈도 있었고요. 오일 감소가 되면 나중에 스커핀 현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되게 큰 고질병을 한 2019년, 20년도 당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한 21년, 22년 이때부터는 그런 고질병은 대부분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도 이전 모델의 이제 람다 엔진 같은 경우는 체인 커버 누유, 뭐 헤드 누유, 그리고 8단 미션에 이제 문제도 있었죠. 그런 이제 굵직한 고질병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G80은 이제 내구성 테스트를 위해서 20만 킬로가 넘는 차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진짜 누유 누수도 거의 없고 20만까지 하체를 한 번도 안 갈아도 고장이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성 면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차들이라 보시면 돼요. 중고차 가격면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두 차량은 이제 연식은 둘 다 22년 등록한 차량이고요. 키로수도 둘 다 3만대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 G80이 딱 100만 원 더 비싸요. G80은 파퓰러 패키지에 렉시콘 사운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간 신차가 6,500만 원짜리 차량이고요. GN7은 캘리그래피 블랙잉크 등급의 파노라마 썬루프, 하이테크, 뒷좌석 VIP 팩까지 추가된 신차가가 5,240만 원짜리 차량이에요. 둘 다 강가가 너무 잘 됐지만 강가율면으로 봤을 때는 제네시스가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그럼 무조건 제네시스 고르는 게 이득이네요? 딱 정해드립니다. A타입. 내가 G80이랑 그랜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UGB가 제네시스가 더 비싸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랜저를 보고 계시다? 그런 경우에는 제네시스 G80 사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 면으로 봤을 때 G80이 더 좋은 것도 맞고 UGB 면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돈이 더 비쌀까봐 걱정이 된다 하신다면 비슷하니까 제네시스 사셔라,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B타입. 제네시스 G80이랑 그랜저를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급이 높은 G80이 더 크지 않냐, 이거 진짜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늘 제가 영상으로 그랜저가 전륜구동이라서 더 크다고 딱 보여드렸습니다. 그랜저가 더 넓고 그래도 조금은 UGB가 좀 적게 되고 실용적이니까 그랜저로 가시는 게 이제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타입. 나는 이렇게 준대형 차가 필요한데 유지관리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돈을 아끼면서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랜저의
하이브리드 가셔야 됩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사면요, 이 사이즈 큰 차가 연비가 20 가까이 찍히는 기적을 볼 수가 있고요. 실내 공간도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팩 때문에 옛날에는 진짜 좁아졌었어요. 트렁크도 좁아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배터리 팩이 2열 시트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실내 공간의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도 그대로 넓게 누릴 수 있고 트렁크 공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배기량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세도 좀 더 저렴하게 이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비만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가 최고입니다. 또 이제 중고차로 강가도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랜저도 너무 좋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뭐 내릴 때 기분, 하차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제네시스도 좋은 선택이에요. 진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이 두 차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오늘 각 차들의 장단점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번 꼭,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보다 깊은 중고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확실한 상담, 꼼꼼한 점검 약속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